예, 오늘 이제 우리 2학년 사회 네 번째 강의가 되겠죠. 그렇죠? 교과서 페이지로는 19에서 20페이지. 자,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실제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내 침해된 인권의 구제를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9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권이 침해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구제받는 거죠. 우리가 그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이제 2단원에 가면 헌법과 국가기관이라는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제 법원에서 일어나는 재판 중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재판이 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 민사재판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권리 다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갑과 을이란 친구가 있어요. 둘은 친구 관계인데 갑이 을로부터 돈을 100만 원 빌렸어요. 빌리고는 1년 뒤에 이자를 10만 원 더해서 110만 원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1년이 지났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을이 야 갚보고 돈 갚아라 그러니까 갑이 갚을게 하면서 차일피일 이 채무 상환을 돈 갚을 의무를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중간중간마다 을은 갑에게 돈을 계속 갚으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고, 갑은 그때마다 좀만 더 기다려줘 하면서 이제 돈을 갚지 않았던 거죠.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한 뭐 5년, 6년 지난 거예요. 자, 지나서 이제 돈을 갚으라 요구를 하니까 을이 갑에게 돈을 갚으라 요구를 하니까 갑이 야 뭐 친구 사이에 100만 원 그거 뭐 빌린 지 벌써 한 6, 7년 됐는데 그걸 갚아야 되냐 모르겠다 배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갑이 강제로 돈을 갚게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민사 재판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을은 단순히 이제 원금 100만 원에 이자 1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5, 6년, 6, 7년 되는 기간 동안에 돈을 못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도 같이 붙여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돈을 받게끔 재판을 청구하는 게 민사재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행정재판이 있어요. 행정재판. 행정재판이라는 거는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내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걸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재판이에요. 뭐 행정재판의 사례가 뭐가 있냐? 제가 좀 이제 국리에 보다 보니까 최근에 좀 핫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유행되고 있는 것들, 한창 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남성의 어떤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리얼돌이라고 하는 사람 실제 사이즈 모양의 그 인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 이제 유통하려고 하는 유통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있는데 유통회사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거쳐야 될 절차가 통관 절차라는 게 있어요. 통관 절차. 통관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세관이고,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이 세관을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이 관세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통회사가 리얼도를 수입해 와서 이제 이 통관을 거쳐서 국내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이 관세청에서 계속해서 이 리얼돌이라는 건 미풍양속을 건전한 의식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통관을 좀 더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 봐야겠다면서 수입 통관을 자꾸 보류하는 겁니다. 보류라는 거는 미룬다는 거예요. 미루니까 이제 유통회사는 빨리 수입 했으니까 돈은 그 자기들한테 해외에서 판매한 업자한테 돈을 줬는데 빨리 국내에다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세관에 쌓여서 유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부당한 거 아니냐? 아무리 관세청이지만 우리가 뭐 불법적인 마약이나 범죄 도구를 갖다가 수입해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는 엄연히 사용되고 있는 리얼도를 수입해서 판매하겠다는데 왜 이게 뭐 건전한 사회 의식을 해친다는 것이냐 하면서 이제 법원에다가 행정 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관세청의 통관 보류가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이 부당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 유통업자, 이 리얼돌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관세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회사 하나가 A 회사가 이제 이겨서 이 회사 제품은 통관을 시켜주게 되면 다른 B 회사에 대해서는 또 통관 보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B 회사가 또 소송을 걸고 관세청은 또 져요. 지금 국민 세금으로 계속 패소하는 거야. 그래서 또 B 회사 통관시켜주고 또 C 회사 또 보류시키는 겁니다. C 회사가 또 소송을 걸고 이런 식으로 지금 6번의 소송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이제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 기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리얼도울 수입을 이제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부가 마음대로 금지할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법에 의해서 근거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법률에는 뭐 리얼돌이라 해가지고 뭐 수입이 금지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냥 관세청이 지금 자기들 그냥 독단으로 자꾸 이제 통관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 이래서 이제 유통회사의 권리가 침해당한 거죠. 그렇죠?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법원에다가 이거 통관시켜 주세요. 부당합니다. 관세청이 통관 못하게 하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인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게 행정재판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형사재판이 있어요. 형사재판은 이거는 이제 범죄 행위가 발생해서 타인의 권리가 침해하게끔 한 사람을 처벌하는 재판이 형사재판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선생님 집에 와가지고는 선생님 슈퍼컴퓨터를 훔쳐간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내 컴퓨터가 이제 사라지는 피해를 입게 됐죠. 그쵸? 그때 이제 뭐 이미 이 도둑이 내 컴퓨터를 뭐 중고나라에 당근마켓에서 팔아버린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이 내 침해된 내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이제 이 도둑을 대상으로 내 컴퓨터 물어내세요라고는 민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도둑질이라는 거는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통해서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예요. 내 컴퓨터도 돌려받는 민사재판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쟤는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감옥에 보내야 돼요 해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범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을 봤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법원입니다. 법원. 우리 서초동에 있는 대한민국 대법원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법원의 그 레벨이 있거든요. 클래스가 있는데 뭐 지방 법원이 있고 고등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나중에 다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게 이제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이고 우리 인근 지역에 저 양천구 목동에 가면 남부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 이런 이제 법원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으면서 이 재판들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기관은 헌법재판소인데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 간략히 한번 보자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이 사자 이거 오탄한 거예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위헌법률 심판하는 것도 있고 또 저기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뭐 정당해산 심판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뭐 탄핵소추 심판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는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뭐냐면 주로 이제 법이에요.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법률이다 할 때 국민이 저 법률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저 법률로 인해서 침해된 내 권리를 구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이 헌법소원이라는 겁니다. 헌법소원이고 이걸 해주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뭐 보장받은 것 중에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입할 때 주민번호 다 때려 넣어야 되는데 이거 내 개인정보를 갖다가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국 그 인터넷 실명제가 이제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주민번호 풀로도 안 쳐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 여러분들 이제 남학생 입장에서 좀 들으면 좀 열받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회사에 취업하거나 뭐 공직에 진출하거나 할 때 군대 갔다 온 걸 가산점으로 인정해주는 군 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여대생들이 왜 이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특혜를 주느냐? 이거는 이제 기본권에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다 해가지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이제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도 평등권을 침해한 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는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 갈등을 떠나서 군대를 갔다 오면은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군대 경력을 그
월급을 산정할 때 경력으로 군 경력을 인정을 해줘요. 선생님도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교사가 된 여자 선생님에 비해서 선생님 월급을 처음부터 2년치를 더 이제 레벨을 쌓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들에 의하면 2레벨을 더 업한 상태, 군대 2년 갔다 왔으니까 그걸로 이미 충분히 군대 갔다 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채용 과정에서도 군대 갔다 왔다는 이유 때문에 뭐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이제 이 모습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모두 9분인데 지금 셋 둘이니까 한 분 지금 공석이네요. 자,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 심판을 받아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 때도 그 탄핵 심판을 결정했던 기관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입니다. 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세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인권이 침해되면 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넣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진정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국가기관에 내가 지금 이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조금 조치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진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여러분 살다가 겪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정을 넣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그 판단하는 조치사항은 권고예요. 권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학교에서 이제 교무실 청소를 학생한테 시켰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이거 인권 침해입니다 이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진정을 받아들여서 그 학생한테 교무실 청소시키는 건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학교에다가 학생한테 교무실 청소 시키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했어. 권고라는 건 근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했어도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교무실 청소시키는 게 교육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계속해서 교무실 청소 학생한테 시키겠다. 이렇게 한다 해서 뭐 그 교장 선생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안타까운 게 조치사항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라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고. 지금 이게 이제 서울의 저기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무지개 색깔로 되는 게 그 성적 소수자들 옹호한다는 어떤 그 메시지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이렇게 걸어 놓은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분인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김영란이라는 분이. 김영란 들어봤어요? 김영란법 하잖아. 뭐 선생님이나 뭐 신문 기자나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업무로 관련된 사람한테 뭐 받으면 이제 막 혼나는 법 있잖아요. 그쵸? 이게 원래 부정 청탁 및 뭐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가 뭐 그건데, 그 법률을 이제 국회에다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한 사람이 당시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이라는 이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법을 만들었고, 지금 뭐 엄밀히 얘기하면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뭐 사탕 하나 받아 먹어도 김명란법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위반되는 거지만, 뭐 그걸로 이제 국가가 처벌하진 않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통해서 또 여러분들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냐? 야,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네. 빨리빨리 가야 돼. 오늘 형성평가도 해야 되는데.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뭐냐? 자,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이나 과도한 법 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침해된 권리가 구제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앞에서 얘기했던 행정재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행정재판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지금 이게 사례가 뭐냐면,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을 막는 건 부당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 화성시에 어떤 장례식장이 하나가 건설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 가면 조문객들이 가면은 여기다 뭐 육개장이나 음식 같은 걸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럼 음식을 갖다가 팔려면 음식점 등록을 해야 돼. 장례식장에서. 그래 화성시에다가 음식점 등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니까 화성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 장례식장을 지은 지역이 생산관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생산 활동을 하는 거는 허가해 줄 수 있어.
근데 음식점은 안 된다 이거야.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거야. 자기 화성시 법에.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은 생산활동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거라서 허가해 줬지만 음식점은 생산활동 지역에는 지을 수 없다. 이거는 일반 상업 지역에 지어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허가가 안 되니까 이 장례식장은 음식을 팔 수가 없는 거야. 이 장례식장 조문 온 사람들 음식을 대접할 수가 없어서 이 장례식장 사장님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화성시의 저런 결정은 잘못된 것 같다. 너무 과도한 법 집행 같다. 행정 심판해달라. 그래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화성시에다가 이거 장례식장 허가해줬으면 당연히 음식점도 허가해줘야지. 음식점 허가해주세요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불고기집 가서 불고기 먹고 소주 한 잔 마신 거야. 마시고는 이제 그 술 먹었으니까 대리기사님을 불러가지고 불렀는데 대리기사님이 오셨는데 이 고깃집 주차장이 되게 복잡한 거야. 차가 또 고가의 외제차였어. 뭐 벤츠 이런 거였나 보지. 대리기사님이 이렇게 차가 너무 지금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고객님 차를 밖으로 빼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빼다가 괜히 저기 뭐 이렇게 그 접촉사고로 나면은 제가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벤츠 이 주인이 대리기사님을 부른 이 지금 약주하신 분이 알았어, 내가 차를 빼드릴게요. 이러고는 이제 약주가 취하신 상태로 식당 주차장에서 이제 자기 차를 이제 뺀 거야. 빼다가 거기 주차돼 있던 다른 차하고 살짝 부딪혔어. 그러니까 이 부딪힌 사람은 이제 딱 보니까 술 마신 것 같으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이 와가지고는 당신 술 먹었네, 음주운전했네. 그래 면허를 취소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츠 벤츠 이 주인이 아니 내가 술 먹고 진짜 음주운전 할라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대리기사까지 불러서 대리기사님이 근데 이거 차가 비싸고 이 지금 주차장이 복잡해서 차 빼기가 좀 어렵다 해서 내가 차만 빼주려고 한 건데 이걸 갖고 날 면허를 취소하고 나를 음주운전 범죄자로 모은 거는 부당하다.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서 거기가 일반 도로가 아니고 식당 주차장이라는 사유지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음주운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처벌은 일반 도로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는 그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서 경찰청에다가 면허 취소한 거 다시 복구시키세요.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국가기관에 과도한 법 집행으로 어떤 권리 침해를 당했다 판단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걸 이제 신청하면 되고 행정 심판은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으로도. 자, 쉽게 신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자,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초상권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를 본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패치, 여러분들이 이제 연예인인데 나 진짜 나 저기 유명 연예인 나 트와이스의 나 찌위하고 나 진짜 안 사귀는데 디스패치에서 둘이가 열애했다, 열애 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내 사생활이 침해되고 내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야. 안민호 씨 진짜 실망해요. 어떻게 팬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찌위하고 이게 연애를 할 수 있냐. 그때 이제 내가 그 해당 디스패치 언론사에다가 나 진짜 나 잘못된 보도로 나 피해를 많이 봤다. 이거 정정 보도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해 달라. 이런 걸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중요한 점은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 본인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과 관계되지 않은 기사는 접수할 수가 없어요. 피해를.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게 마약을 했다 이런 이제 잘못된 보도가 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열받은 건 내가 우리 손흥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사로 우리 손흥민을 위기에 넣다니 해가지고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 같은 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손흥민 선수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 옛날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2007년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에 대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 얘도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여러분 뭘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변질돼 있다든지 받은 상태부터 이게 뭐 훼손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판매업자한테 그 환불해 달라니까 판매업자가 배째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소비자원에다가 이제 이 구제를 요청을 하면은 소비자원에서 이렇게 쭉 봐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 주장이 맞으면 이제 판매업자한테 뭐 얼마 환불해주고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판매업자가 아 몰라요 배째세요 이렇게 한다 한들 소비자원이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재판을 걸어야겠지, 그치? 민사재판을 걸어서 판매업자한테 나 환불해 놓고 그동안에 나 정신적인 어떤 그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를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소비자원에서 내렸던 권고사항이 여러분들에게 재판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증거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도 판매업자가 완전 배째라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판 결과가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보니까 뭐 소비자원에 가니까 분쟁 결정 사례가 되게 많이 이제 나와 있고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20분이 넘었네요. 빠르게 설명 하나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냉장고를 그 G마켓 같은 데 사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135만 9천 원에 냉장고 주문을 했는데 판매업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 지금 고객님 죄송한데 135만 9천 원에 그 구매하신 냉장고가 지금 매진이 됐어요. 물량이 없습니다. 그 취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취소를 하고는 다른 이제 그 사이트에서 뭐 옥션에서 144만 4천 원, 그러니까 8만 얼마를 더 주고 똑같은 제품을 주문을 했어. 그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옥션에서 냉장고를 팔던 사람과 G마켓에 냉장고를 팔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똑같은 판매업자인데 135만 9천 원에 주문했을 때는 물건이 없다고 그랬고 144만 4천 원, 8만 얼마 더 비싸게 주문했을 때는 물건을 보내준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구매한 사람이 내가 이 같은 업자인데 기만 당했다 지금. 내가 8만 얼마를 추가로 돌려받아야겠다. 이걸 이제 이 업자하고 막 얘기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소비자원에 이제 이 피해 구제를 신청을 했고 소비자원에서는 이제 차익이 84,440원이거든. 그거에다가 이게 쭉 이어지는 기간이 6개월인가 동안 계속 이어졌어. 막 서로 싸우면서 그 6개월 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뭐 대략 한 2, 3만 원 정도를 돌려줘라. 판매업자가 구매자한테 돌려주라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서 했던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인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 기관들을 통해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라는 제목으로 한번 또 새로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퀴즈 다 맞추기를 바랍니다. 네.